네, 수험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8차시 집단관리와 리더십부터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우리가 전 회차에서 맥그레거의 XY로 매슬로우의 5대 욕구를 따졌을 때 저차원적인 욕구와 고차원적인 욕구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자, 리더십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X, Y로 구분했을 때 독재와 민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수동적, 능동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 먼저 X 보시면 부하 직원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너는 시키는 것만 해. 그거예요. 리더 이사의 복종이에요. 리더가 하라는 대로. 자, 무관심, 공격적, 불신,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 특징 보시면 자, 완전한 통제예요. 결국은 요 성격만 아시면 돼요. 이거 짜잘하게 다 그렇게 구분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토론. 자, Y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통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리더와 부하 직원 상호 협동이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유방임이에요. 자, 우리가 감리 회사처럼 자, 이제 감리, 이제 확인하고 외부 제3자 입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 빼고, 자, 자유를 주고 리더의 권한 자체가 없다. 자, 그 대신에, 자, 기준점이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자,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기관으로의 역할만 한다. 부하 직원들이 목표 설정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헤드십은 무엇이냐? 자, 리더십과 헤드십이 나오는데, 헤드십은, 자, 우리가 반장 선거하듯이 그 구성원들이 뽑은 게 아니라, 낙하산처럼, 자, 외부에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경우가 헤드십이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반장 뽑듯이 인기 투표한 게 리더십이다. 외부에서 뽑혀서 왔다. 그 내부 인원들 의사와 관계없이. 자, 헤드십. 자, 헤드십의 권한. 부하들 감독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지배하고, 처벌하고. 자,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자, 각각 이제 헤드십, 리더십 구분을 또 해보면, 자, 이거 구분이 쉽게 되시죠? 헤드십은 위에서 임명, 아래로부터의 선출. 자, 권한 근거는 법으로 혹은 이제 개인 능력. 자, 인기 투표. 자, 지배, 상사,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다. 자, 부하 사회적 간격 갭이 넓게 되겠죠. 아무래도 친밀하겠어요. 넓고 좁고 권위 민주적이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깔끔하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관계 그리드라 그래서 자, 리더십 유형이 있어요. 자, 생산에 대한 관심 X축이에요. X축. 인간에 대한 관심 Y축이고요. 자, 요거 가지고 각각 이제 리더십의 유형들을 적어 놨어요. 제일 이상적인 게 딱 보면은 자, 생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9점이에요. 9점 만점.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요. 9점. 자, 이상형이 있고요. 자, 난 인기 관리 필요 없어. 무조건 이제 성과 내야 돼. 과업형, 9, 1.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만 많으면 돼. 수율, 생산 능력에선 상관없어. 인기형. 자, 둘 다 안 되면 이제 좀, 지표로서 떨어지죠. 무관심형, 그리고 타협형, 적당히 하는 타협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됐지만, 자, 이렇게 무관심형. 자, 생산, 인간, X축, Y축 우리가 구분했었잖아요. 모두 낮다.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 자, 인기형은요, 그 인기 투표, 직원들한테는 편한데 일은 못하는 거죠. 과업형, 요런 이제 상사 만나면 피곤하죠. 일은 빡시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에는, 좀 이제, 낮고. 적당히 하는 타협형. 일 무관심형보다는 좋죠. 타협형이 중간 과업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상형이 있다. 자, 이상형은 말 하나마나 이제 최고로 다 이제 인간과 생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생체 리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의 조건은 뭐예요? 자, 우리가 필요라는 것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자, 여러 가지 인자가 있다. 자, 그래서 필요 요인으로는 자, 질적, 양적 조건. 우리가 일을 빨리 하려고 할 때, 혹은 이제 그 중작업을 할 때도 힘이 더 들겠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단조롭거나 이제 뭐 그럴 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부담이 된다.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생활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에서 자, 우리가 일이 힘들어도 이제 사람이 힘들면 더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을 정리한 것뿐이다. 자, 그러면 피로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아, 나 피곤해 했을 때 우리가 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근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피부 전기 방사, 자, 플리커 값 해가지고, 자, 우리 그 패드 같은 거 붙이고 전기통하고 그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 정원이를 그 말초신경의 정원이 자극한다. 그래서 그 머스클, 그 근육, 이제 그 활동량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근전도 검사, EMG다. 자, 요거 이름이랑 요거 체크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필요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도 나오고 EMG 다음 중 요거에 설명하는 그 영어 약자에 해당하는 그 측정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심전도, 심장 근육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피부 전기 반사라 그래서 피부 막 파르르 떨리는 거 그런 거 변화 측정한 것이다. 자, 플리커 값은 이제 우리가 깜빡깜빡이면서 그 점이 얼마만큼 이제 깜빡깜빡이다가 이제 깜빡이는 점이 피곤하면 이제 하나로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리커 값이 바로 밑에 나오죠. 자, 원판으로 들어오는 광원의 빛을 단속시킨대요. 깜빡깜빡 차단을 시키는데 연속광으로 보이는지 단속광으로 보이는지 그러니까 전멸돼서 보이는지 피곤하면은 뭐 계속 이제 그게 같은 빛으로 보이는지에서 이제 피로도 검사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피로 측정들도 할 수 있고요. 에너지 대사율에서 이제 RMR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뭐 건축이라든지 그쪽 토목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락 매스 레이팅이라 그래서 그 뭐 시추, 안반, 코어 그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작업 강도, 에너지 대사율 측정하는 약자다. 자, 우리가 작업 강도는 휴식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계속 일하진 않잖아요. 적절한 휴식 시간을 취한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 작업 시간 대비해서 적당한 이제 작업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RMR이다. 자, 요거를 RMR을 구하려면 먼저 BMR이 있어야 돼요. 기초 대사량. 자, 그래서 자, 표면적 산출식 이제 기초 대사량 표에 의해서 이제 뭐 작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초 대사 시 소비 에너지, 그러니까 안정 시 소비 에너지겠죠. 우리가 헉헉대고 숨 헐떡거릴 때가 아니라 편하게 있을 때의 소비 에너지분의 작업 시는 이제 숨이 거칠어지겠죠. 산소 호흡량이 늘어나고 거기 빼고 안정 시 소비 에너지에서 우리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식만 인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작업 시 소비 에너지와 안정 시 소비 에너지라는 것은 작업 중, 그리고 안정 시는 휴식할 때 호흡 시 소비량이다. 자, 이렇게 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시면요. 자, 우리가 몸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신장과 체중이 사람들이 다 다르죠. 남녀노소.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 자체도 이 과목에서 조금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수들을 보시면, 요게 그냥 다 경험식입니다.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몸의 단면적을 곱하려면 높이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신장과 체중에 대해서 요 지수들, 경험식에 대한 지수들을 껴서 72.46, 기본 이제 값에다가 더했을 때 표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냥 이런 경험식이 있구나. 뭐 이런 식들이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넘어가실 경우도 있는데 그냥 왜 여기에 해당하는 왜 이걸 구하는지는 그래도 한번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신장 곱하기 체중 곱하기 72.46 경험식에 의한 지수값 이렇게 구했을 때 표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MR 우리가 그 작업 강도였잖아요. 강도. 그죠? 자, 0에서 2단계.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애예요. 별표는 없지만. 자, 0에서 2까지는 경작업이래요. 그냥 가벼운 작업. 호흡이 거칠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들. 사무적인 거라든지, 감시라든지. 자, 2에서 4는 중작업이에요. 근데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7 이상은 초중작업. 굉장히 난이도가 힘든 작업인데, 2, 4, 4, 7에서 같은 중작업인데 여기 한자가 다르죠. 그죠? 가운데 중자랑 무거울 중 해서. 자, 같은 중작업인데 4에서 7은 강작업에 해당이 된다. 자, 요거 묻는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2에서 4, 4에서 7 했을 때, 자, 속도가 작은 하체 작업이다. 자, 힘이나 속도가 큰 상체 작업 또는 일반적인 전신 작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별표 보시면 7 이상은 사람이 못해요. 기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도록 기계가 해야 되고, 되도록 10 이상은 뭐라고요? 반드시 기계화해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RMR 3에 해당하는 거는 3시간, 7에 해당하는 것은 10분. 그러니까 2의 n승이에요, 결국은. 7에 해당하는 것은 초중작업이잖아요. 10분 이상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자, 그렇게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자, RMR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중작업. 2에서 4, 4에서 7에 해당이 된다. 자, 그거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소비 수준은 이제 초중, 중, 경작업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 지금 확인을 하셨죠? 자, 그리고 작업 자세 상식적으로 안 좋은 자세로 하면 에너지를 더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자세와 방법과 속도, 그리고 도구도요. 우리가 땅을 파야 되는데 삽질을 그냥 수공구로 하실 건지, 자, 포크레인 한번 오면 끝나죠. 아니면 큰 삽이라든지, 자, 그런 이제 그 도구에 대해서도 다 이제 RMR이 각양각색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이제 것들은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휴식 시간 구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가끔 나와요. 2-1.5분의 2-S 해서, 자, 2는 뭐예요? 작업시예요. 작업시. 그죠? 그리고 작업 평균이에요. 근데 왜 1.5일까? 휴식 시간의 에너지량. 자, 남녀노소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휴식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작업 시간 평균 에너지 소비량 빼기 1.5분의 60-2-S. 요 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자, 그래서 식 자체만 가볍게 보시되 요 그 상수값들 있죠? 1.5랑 60. 1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루 기준에서 뭐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니까 1시간 일했을 때 휴식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휴식 시간 산출 공식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출문제 풀으시면 이제 바로 나와요. 몇 문제. 이제 자주 빈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띄엄띄엄 그렇게 이제 나오는 애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문제 보시면, 요 이제 1.5 값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계산 문제는 바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낫고요. 이렇게 이제, 이 과목이라든지 이제 계산 문제들이 각 과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기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위험점까지의 거리라든지 이제 작업 안전거리 구하는 거 개구부 구하는 식이라든지 와이어 로프 슬링 와이어라든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취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바이오리듬 한번 볼게요. 지난 회차에 제가 감성, 지성,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개의 사인 곡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생체 리듬의 어원에서
자, 생리적 주기, 리듬에 의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미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이론이 있더라. 자, 특징을 보시면요. 요거 시험 문제 꼭 알고 계시면은 그냥 바로, 또 나오면은 이제 그 고마운 문제가 되겠죠. 자, 신체 리듬이 있어요. 일단, 몸의 물리적인 상태다. 자, 질병에 저항하는 면역력. 자, 각종 체내기관의 기능. 외부 환경에 대한 신체 반사작용.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며칠이에요? 자, 신체는 23일이에요. 가장 짧아요. 자, 주기 자체가 가장 짧다. 23일로. 자, 그 다음에 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자, 아까 신체 며칠이라 그랬죠? 신체. 자, 신체 23일 주기. 자, 감성은 기분이나 신경계통의 상태, 창조력, 대인관계, 감정, 기복을 나타낸다. 자, 그랬을 때, 자, 며칠의 주기? 28일의 주기다. 자, 신체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감성 주기는 28일이다. 자, 지성을 볼게요.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분석력, 두뇌 활동과 관련된 리듬이다. 자, 그래 총 며칠 주기예요? 33일. 자, 신체 23일, 감성 28일, 지성 33일.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바디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신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체 28. 자, 감성은 여기 심장 생각하시면 되죠. 심장, 하트 해서 28일. 자, 지성은 뭐예요? 머리잖아요. 두뇌. 그죠? 요 부분이죠. 머리. 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시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신체, 감성, 지성 순으로 해서 우리가 요거 별건 아니지만 그 바이오리듬 주기를 물어보거나 다음 중 기분이나 이제 그 대인관계 혹은 뭐 기억력, 사고력 이거에 해당하는 지성적 이거는 뭐 어떤 바이오리듬에 속하느냐. 자,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림 딱 그죠? 신체, 하체 그리고 감성은 심장 그리고 지성은 우리가 머리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별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바이오리듬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그 쌓인 곡선에 의해서 교차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거, 자, 주간에는 감소하고 야간에는 증가하는 거,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 특히, 자, 혈액의 수분량. 자, 혈액 속의 수분량은요, 주간에는 감소하고 야간에는 증가를 한다. 자, 주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제 감소를 하고 야간에는 물 마시고 이제 자면서 증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주간에는 높아지고 야간에는 감소하는 게, 자, 우리가 잠잘 때는 춥잖아요. 체온 떨어지고 혈압이라든지 맥박수도 저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수가 증가하게 되죠. 자, 낮에, 주간, 그리고 야간, 수분. 자, 이렇게만 구분을 해주시고, 의외로 이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야식 많이 먹잖아요. 자, 체중도 감소하고, 자, 소화불량. 자야 되니까 장기들도 쉬어야 되죠. 뭐 말초신경 능력 저하, 피로의 자각 증상 증대. 자, 그래서 우리가 야간 근무하면 필요한 게 낮과 밤을 인지하기 때문에 인체가 이렇게 더 이제 피곤하다. 자, 그래서 야간 근무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이제 졸음을 참으려고 해도 기절하는 시간이 동트기 전이에요. 주로 3시에서 5시, 6시 가장 힘든 시간이죠. 뭐 당직을 쓰고 그러시면 이제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자, 요것도 물어보는 부분이다. 자, 사고 발생 가장 높을 때가 3시, 5시예요. 동트기 전. 자, 그러면 주간 업무는 언제냐? 딱 각성하고 딱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됐을 때, 점심 전에 10시, 11시. 자, 그리고 오후에는 당연히 식사하고 3시, 4시, 15시, 16시. 자, 요때 우리가 좀 이제 위험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리듬의 연장선상에서요. 자, 플러스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안정기, 불안정기를 교대로 반복한다. 자, 요거를 이제 사인 곡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파동을. 자, 그랬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는 점을 제로 포인트 위험일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 선을 기준으로, 제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교차되는 부분들. 요게 이제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3개죠. 자, 감성, 지성, 체력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위험한 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이랬을 때 뇌졸중은 어떻대요? 진짜 과학적으로 5.4배, 평소에 자살도 6.8배나 증가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그 8교시 8차시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고 단기간에 의지에 불타서 하는 건 좋지만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높은 산 같지만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못 오를 산이 아니에요. 자, 하면 할수록 수험자들이 이제 늪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하면 할수록 좀 적응되고 확실하게 좀 아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볼 게 너무 많고 영역도 많고. 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지만 60점을 넘기는 것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60, 70점에서 80점을 가려면 2의 2승 이상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90점은 2의 뭐 8승이든 더 그 곱절의 노력이 필요해요. 100점은요, 60점 대비해서 거의 10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노력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100점을 맞고 전문가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패스를 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는 게 1차 목표죠.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회차에 차시에 뵙겠습니다.